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예쁜 풍경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 사회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보는 아주 강력한 렌즈가 되기도 하죠. 오늘 저희는 한 여행자의 시선을 빌려서요, 우리가 흔히 아는 페루라는 나라의 엽서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데이터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또 기대하는 바로 그 페루의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정말 엽서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완벽한 풍경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바에스타 섬이라는 곳인데요. 작은 갈라파고스라고도 불린대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 손이 거의 닿지 않는 원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요. 육지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먹이도 풍부하고, 그래서 그런지 온갖 바다새들의 천국이죠. 저렇게 수많은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걸 보면 와, 진짜 경이롭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에서 도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수도 리마에 있는 미라플로레스 지구라는 곳이에요. 흔히 페루의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세련된 곳인데, 저 광활한 태평양을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 쫙 펼쳐져 있죠. 누가 봐도 정말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처럼 보입니다. 그쵸?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여행자의 눈에 뭔가 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도시, 리마 안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도시가 어떻게 나뉘냐면, 구시가지는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어우러져서 활기가 넘쳐요. 그래서 인종의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죠.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그 깨끗하고 세련된 신시가지, 미라플로레스는요, 주로 스페인계, 백인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눈에 보이는 이 차이, 이 뚜렷한 경계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신 그대로예요. 여행자가 거리에서 그냥 느낌으로 보니 풍경의 차이는요, 사실 그냥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페루 사회의 구조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되는 현실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막연한 관찰을 넘어서서 진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 불평등이라는 게 도대체 숫자로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페루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한 백인들이 나라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압도적인 숫자 아닌가요? 거리에서 느꼈던 그 뭔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이렇게 차가운 숫자로 딱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눈으로 본 풍경과 데이터가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이 생긴 걸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사 속으로요. 자료를 보면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 번째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거 스페인 식민 지배의 잔재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질적인 정치 부패입니다. 이 부패가 불평등한 구조를 계속 유지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든 거고요. 결국 이 두 가지 문제가 수백 년에 걸쳐서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페루를 만든 셈입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을 봤으니 다시 이 모든 걸 처음 발견했던 그 여행자의 시선으로 돌아와 보죠. 이 분석이 한 여행자에게 어떤 생각과 또 현실적인 팁을 남겼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모든 걸 보고 난 여행자가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대목에서 왜 우리의 현실이 생각나는 걸까? 어떠세요? 이게 그냥 페루만의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 사회에도 존재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묵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사회구조 이야기가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여행 팁 하나로 딱 연결이 됩니다. 바로 리마에서 택시 잡는 법인데요. 리마에서는 택시에 미터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타기 전에 기사님이랑 가격 흥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결국 제대로 된 시스템이 부족하고 비공식적인 경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페루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은 단면인 셈이죠.
우리 같은 여행자한테는 그냥 흥정해야 하는구나 하는 팁일 뿐이지만 현지 사람들한테는 이게 매일매일의 삶이고 경제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보는 그 멋진 풍경들, 그 이면에 숨겨진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미처 보지 못하는 이 불평등의 모습이 과연 그 장소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그냥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있잖아요. 때로는 아주 평범한 여행기에서 정말 강력한 데이터 스토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은 한 여행자가 페루에서 쓴 기록을 가지고 이 개인적인 관찰이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만나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 마치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듯한 이 원시적인 자연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바다새들의 천국, 이곳이 바로 여행자가 처음 만난 페루의 순수한 얼굴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카메라는 곧바로 이 자연을 떠나 도시로, 페루의 수도 리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그러니까 어떤 극명한 대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곳이 바로 리마의 부촌, 미라플로레스 지구입니다.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쫙 펼쳐져 있는 뭐랄까 굉장히 현대적이고 질서정연한 동네예요. 원문에서는 이곳을 페루의 강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비유 하나로 어떤 곳인지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사랑의 공원, 케네디 공원, 또 밤에는 화려한 분수쇼까지. 보시는 것처럼 미라플로레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아주 완벽하게 기획된 공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게 평화롭고 질서정연해 보이죠? 바로 이 그림 같은 모습이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이 도시의 또 다른 현실과 정말 엄청난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여행자가 보기에 구시가지는 인종의 백화점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이 신시가지에는 유독 스페인계 백인들이 많이 살더라는 거죠. 이게 그냥 풍경 묘사가 아니에요. 이 사회의 구조를 꿰뚫어보는 첫 번째 단서인 셈입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관찰을 넘어서 객관적인 데이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의 겉모식 뒤에는 과연 어떤 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퍼즐 조각입니다. 페루 전체 인구 중에서 스페인계 백인은 약 15%를 차지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명백한 소수 집단이죠. 이 숫자 15%.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다음 차트를 보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페루 전체 자산의 무려 80%가 바로 그 15%의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도넛 차트를 그냥 나란히 놓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긴 설명보다 훨씬 강력한 시각적 충격을 주죠. 이게 바로 데이터 시각화의 힘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극심한 격차는 어디서 온 걸까요? 원문에서는 그 원인으로 아직 청산되지 않은 식민주의의 잔재와 뿌리 깊은 정치 부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오늘날의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숫자는 리마 시민 대다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 구조적 불평등이 매일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행자의 기록에 담긴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리마에서 택시는 부르는 게 값이다. 우리가 방금 본 그 거대한 데이터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마디죠. 대중교통 시스템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니까 수많은 무허가 택시들이 그 다리를 메우고 있는 거예요. 미터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모든 요금은 타기 전에 흥정으로 결정됩니다. 이건 단순히 교통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의 불균형이 공공인프라 투자 부재로 이어지고 그 사회적 비용을 대다수 서민들이 매일 택시를 탈 때마다 흥정이라는 형태로 치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보통 가까운 거리는 15솔, 페루의 화폐 단위죠. 좀 멀어도 20에서 30솔 정도의 흥정이 된다고 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작은 협상은 단순한 요금 흥정을 넘어서 이 불안정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든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85% 시민들의 일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인간 사회의 복잡함을 뒤로 하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자연의 풍경으로 돌아가면서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다시 바이에스타 섬의 이미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풍경, 처음 봤을 때랑은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리마의 복잡한 현실, 그 데이터로 보고 난 후에 이 순수한 자연을 보니까 그 대비가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 사진 한 장에 우리가 거쳐온 이야기의 무게가 전부 담겨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여행지에서 마주하는 그 아름다운 풍경, 그 너머에는 과연 어떤 데이터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그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곳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